오늘 오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어르신 70이 훌쩍 넘긴 목소리의 어르신인데요. 고발뉴스의 뉴스방을 후원하고 싶다. 그런데 핸드폰 자동 이체를 하려고 했는데 좀 어렵다. 그래서 직접 계좌번호를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임시정부 비서장을 지내신 차리석 선생님, 저는 과문에서 미처 몰랐어요. 비서장으로서 이제 살림을 챙기던 분이신데 차리석 선생님의 아드님이시랍니다. 유분이신데요. 차영조 선생님의 전화였습니다. 공짜로 보기가 미안하다 하시면서 이상호의 뉴스 비평을 위해서 작은 돈이지만 후원하시겠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할 수 있는 일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고 이분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차리석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화가 나고 슬펐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성바이오 거래 재개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 참 마음이 무거우셨을 텐데 이분 살아오신 인생 역정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마음 무거운데 그쳐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분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임시정부의 비서장이면 내무를 챙기던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일제 해방된 직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미군정이 임정을 완전히 개무시했잖아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어머님께서 미군 양담배 장사를 하셨대요. 그리고 매번 이제 미군 경찰한테 쫓겨다니던 게 어린 시절의 기억이다. 그리고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해방 직후에 임정 그 막바지 업무를 처리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고 어머님 슬하에서 사셨는데 어머님이 또 중풍이 오셨대요.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어렵게 지내시다가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중동에서 노동일을 하시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저희 고발뉴스 뉴스방을 후원하시겠다는 연락을 주신 거죠. 참 이분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지난 겨울 촛불을 왜 들었냐 이럴 거면 다시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우리 차영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죽하셨을까요? 김구 선생이 친일파의 총에 맞아 돌아가시는 걸 보고 어머님께서 이 아들도 위해를 입을까봐 신씨로 바꿨대요. 신영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오셨다는데 여전히 치욕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삼바의 시장 거래 재개를 보면서 울분 때문에 많이들 잠 못 이루셨을 텐데 이제 다시 우리가 촛불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촛불을 드는 마음으로 저희 고발뉴스 작은 것들이 이기는 촛불 세상을 저희 고발뉴스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 전 창간하던 시기부터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되찾기 위한 뉴스 독립군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조 5천억 회계 사기 삼성바이오 상장 유지 결정 한겨레신문에 보던데요. 4조 5천억 발음도 잘 안 되죠. 4,500억도 아니고 4조 5천억을 분식회계라는 어려운 말을 쓰지 맙시다. 회계 사기 한 거예요. 사기친 거죠. 시장에서 사기친 겁니다. 애시당초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이 사기가 없었으면. 회계 사기로 들어온 삼성바이오가 상장 유지되기로 결정됐다.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피를 토하듯이 한겨레신문이 헤드라인을 박았네요. 이게 정상적인 헤드라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언론들은 이렇게 찌 웃고 있어요. 이렇게 모델을 기용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40만 원을 돌파했다고 그래요. 20% 이상 지금 폭등하고 있다는데 자 언론들이 제대로 감시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적폐의 최상위에 삼성 족벌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경제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문들은
아주 해맑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년에 332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국회에서도 10억 원 이상의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는 뉴스의 도매상 연합뉴스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삼성바이오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래 재개 첫날 급등, 뭐 청신호들이 계속 켜져 있습니다. 성장성에 주목해야 한다. 한투, KB증권, 키움증권, 긍정적 예상. 뉴스 소스들이 증권 회사들이에요. 삼성, 삼바 거래 재개 결정에 일단 안도. 뉴스 소스가 삼성이에요. 그런가 하면 국민들이 삼바를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없습니다. 국가기관 뉴스통신사 연합뉴스에는 시장 영향 촉각, 상장 유지 결정,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둔 결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고 있어요. 연합뉴스가 이렇게 보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쭉 낙수 효과, 다른 전제 계약을 맺고 있는 대부분 언론에서 따라 쓸 수밖에 없습니다. KBS, 삼바 상장 폐지 피했다. 자, 보세요. 주어가 삼바입니다. 삼바. 국민이 아니라 증권시장이 아니라 삼바가 주어예요. 삼바가 폐지 피했다. 우리는 뉴스를 지금 삼성바이오, 삼성의 시각으로 뉴스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기자분도 마찬가지고 시선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삼바 상패심사 기심이 기업심사위원회라는 데서 이 어마어마한 사안을 결정을 했어요. 법원도 아니고 한국거래소 안에 있는 별도의 기구래요. 기심이 18명의 위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6명을 뽑았답니다. 거래소 말로는 위원 자격을 면밀하게 본다는데 되게 허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심이라는 곳은 일반의 비공개다. 근데 과연 비공개일까요? 여기 보세요. 법무법인 한결 판교분사무소, 박상용 변호사,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짜잔 하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 맡기라는 거죠. 근데 딱 기심위원은 일반의 비공개다. 일반의 비공개지만 기업들, 특히 삼성은 다 알고 있겠죠. 그죠?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데 그 중에서 16명 중에서 8명, 이번 같은 경우 6명이 선정됐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회계사, 법률가 이런 분들이래요. 삼성이 관리하고 있는 방대한 인적 데이터에 포섭돼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됐던 회계법인의 회계사도 계셨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빼냈다고 하는데 문제는 기심위원 제외 사유는 위원들의 자진 신고로 이루어지는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 이번처럼 삼정회계법인이 문제가 됐잖아요. 삼정이랑 안진 두 개 양대 회계법인이 문제가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엔론 때 회계법인이 없어졌잖아요. 망해버렸어요. 근데 아직 멀쩡히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걸러냈는데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는 알 수가 없죠.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데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로만 비공개인데 삼성은 다 알고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이 검증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이 KBS는 상장 폐지 피했다. 삼바의 관점에서 뉴스를 다뤄주는가 하면 뉴스의 도매상이라고 하는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 연합뉴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안정을 선택했다. 경제지는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반색하고 있죠. 이게 대한민국 현실인데 나라를 잃고 미군정으로부터 왕따당하면서 노동으로 지금까지 버텨오신 우리 차영조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촛불정신이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지는 현실이 이토록 가슴 아픈데 훨씬 더 힘드시겠죠. 저희 후배들이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KBS인데요. 14.1% 높았습니다. 오랜만에 쭉 보니까 역시 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지요. 우리 국민들. 코레일 선로 전환기 불량 신호를 6차례나 무시했다. 단독으로 뽑았는데 안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단선. 이게 무리하게 단선으로 뽑은 거예요. 복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사고 위험이 있었다. 선로 전환기 고장 한 달에 2번 꼴인데
탈선 위험이 늘 있었다는 거죠. 시민들만 몰랐던 거죠. KTX 강릉선 불안 속 운행 재개했는데 그냥 사고 구간은 서행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코레일 사고 가지고 톱박스를 만들었고요. 그런가 하면 연내 답방이 힘들 것 같다. 대통령이 말을 아끼고 있다. 김정은 추가 비핵화 카드가 있을까? 만지작거리며 고심하고 있다. 근데 특별한 카드가 있겠습니까? 깔 거 다 깠는데 두 개의 꼭지로 색한 톱으로 붙이고 있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명됐다. 경기 둔화 속에 과제가 산적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패 피했다 기사를 이렇게 뒤에 붙여놓고 있네요. 이게 한 꼭지로 될 일인가요, 이게? 결국은 이재용이 자기가 삼성을 다 먹으려고 의도적으로 저지른 짓인데 그 재판에 미칠 영향 그리고 지금 걸려있는 가처분 등 소송과의 연관성 뭐 이런 것들 그 시장의 반응 시민사회 반응 이렇게 쫙 벌려야 될 텐데 한 꼭지로 이렇게 털어버렸네요. 물론 변명할 수 있어요. 이게 좀 늦게 나왔거든요. 뉴스가 의도적으로 늦게 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준비를 했어야죠. 그렇죠. 보도국에 가면 미리 기사를 다 써놔요. 어렵지 않아요. 이를테면 뭐 나이 드신 주요 인사들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미리 부고까지 써놓는 데가 방송국이에요. 언론사예요. 이걸 대비를 안 했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단독 기사인데요. 한화, SNC 등이 하도급 갑질하다가 영업 정지 당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기사예요. 보니까 갑질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 세 아들 100% 지분을 가지고 있대요. 자회사네요. 근데 이를테면 계약을 하면서 재해나 안전사고 책임을 모두 하청업체에게 돌리거나 다른 하청업체에게는 뭐 7천만 원 정도를 주지 않았대요. 이런 등의 이유로 해서 벌점이 축적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 SNC에 대해 영업 정지 절차를 추진하고 있대요. 삼바랑 다른 논리인가요? 이거는? 삼바도 주주들 때문에 피해가 우려돼서 상패를 안 하는데 이걸로 영업 정지하면 또 주주들 피해는 어떻게 공정성 시비에 휩싸이겠네요. 그래서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죠. 단독 기사를 검찰발로 KBS가 실었는데요. 오늘 내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죠. 선거법상 12월 13일 전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내일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취재를 했을까요? 상당히 공소장을 마치 본 것처럼 취재를 했어요. 이거는 뭐 취재하느라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취재했는지 궁금하고 실정법을 어긴 건 없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가닥은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아이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더니 증거불충분이랍니다. 무혐의래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기소 의견이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혐의를 살펴보니까 형님에 대한 강제의 입원 건 요거는 만에 하나 기소되더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은 사람한테 지시했다는 게 혐의 내용이거든요. 정신과 의사들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 진단이든 입원이든. 근데 그거를 적대적 경쟁 관계에 있었던 정치인들의 진술을 가지고 지금 엮고 있기 때문에 이건 크게 설득력이 없는 사건 같고 검사 사칭 사건이랑 이제 대장동 개발 계획의 효과를 확정된 것처럼 공표했다는 것인데 요거는 아다르고 어다른 문제고 제일 재밌는 게 검사 사칭 사건이에요. 너무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검사 사칭 사건 잘못된 거죠. 하면 안 되죠. 과거 한 20년 전에는 이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사실 취재 윤리가 아직 정립되기 이전에는 기자나 PD들이 요즘에 보실 때 좀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당시 맥락에서 좀 봐야겠죠. 검사 사칭했다 그러면 되게 나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분당 파크뷰 의혹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게 제2의 수소 사건이 될 정도로 큰 특혜 분양 의혹 사건인데 본질적으로 그 땅에 대한 용도 변경이 되게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근데 그 관련된 결정권자가 성남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진했던 사안이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 보시는 것처럼 분당 파크뷰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이거 당시 신동아 기사인데요. 애초 사안은 특혜 분양이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보다는 용도 변경, 건축 허가 쪽 성남시 쪽으로
문제가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2의 수소 사건이라며 목청을 돋우는 이들도 적지 않다. 소규모 연립주택 사업자에서 일약 1조 원 규모의 건설 사업의 리더가 된 사람, 민선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용도 변경을 강행한 시장, 78대 1, 거의 100대 1의 경쟁률을 자랑하는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정계, 법조계 고위 인사들, 같은 연습장과 룸사롱을 애용하고 고향도 비슷한 이들, 뭐 이런 의혹들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새파랗게 젊은 변호사가 하나 나타납니다. 저도 생각나요. 근데 본 적은 없지만 이재명 변호사라고 백궁정자지구 분당 용지 변경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니까 이 젊을 때 이재명 지사인데 이때 이제 KBS 추정 60분 PD랑 공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PD가 검사를 사칭한 거지.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거고 옆에서 이재명 변호사가 비리를 밝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서 제지를 못한 거예요. 당시는 그런 취재 윤리도 정립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일종의 옆에서 도움을 줬다는 게 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범으로 엮였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죠. 그래서 공범으로 엮였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검사를 사칭한 건 PD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론회에서도 검사를 사칭했느냐? 사칭은 안 했다. 누명 썼는데 벌금 받고 유죄 확정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검찰 사칭하신 거 아닙니까? 검찰 사칭하셨죠? 그냥 계속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구속됐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속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받으셨죠? 네, 150만 원 받았습니다. 지금 하신 일들은 다 정의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까? 저는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복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 PD가 한 거를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자기가 죄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거는 허위사실인데 죄를 받았어. 하지만 나는 내가 검사 사칭 직접 안 했는데 누명 쓴 거야. 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당시 민변이 낸 성명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2002년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빠밤 이러면서 KBS 추정 60분의 최철호 PD를 공무원 자격 사칭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재명 변호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에 나섰는데 민변은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이유로 정작 큰 악은 수사하지 않으면서 지역 말단적인 문제로 검사 사칭을 지역 말단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봤습니다. 민변은 지역 말단적인 문제로 이재명 변호사를 포함해서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 자, 그 녹음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큰 역할을 했죠. 그 녹음이. 추정 60분 특혜 의혹 분당 파크뷰 무슨 일이 있었나 프로에서 김병량 성남시장이 파크뷰의 홍모 회장 및 검찰 간부들과 모종의 관계를 가졌음을 시사하는 용도 변경의 주체인데 모종의 관계를 가졌어? 육성 녹음 테이프를 공개했다. 그 테이프는 성남시장이 파크뷰의 홍모 회장 및 성남지청의 검사들과 골프 회동을 하였고 청와대 파견 모 검사를 만났으며 관할지청장이 성남시장에게 분당 백궁 정자지구 용도 변경 내사 사건의 수사 결과를 알려줬고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성남시장에게 고소 시기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까지 했다. 상당히 밀착된 관계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결국은 실형을 받았어요. 이 이후에 김 시장은. 그랬던 사건이다. 사회의 악을 밝히는 과정에서 의협심 때문에 생겨난 일인데 마치 검사 사칭에서 무슨 뭔가 자기 이득을 취한 잡범처럼 지금 언론이 몰고 가고 있다. 따라서 검사 사칭 사건을 누명을 썼으나 죄가 확정돼서 벌금 냈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이것도 재판으로 가면 큰 문제는 없는데 여하튼 악의적이다. 전체적인 프레임을 보면 결국은
정치적으로 김혜경 씨와 관련된 사안이 가장 큰 핵심이었고 나머지 혐의들은 다 과거 정권 시절에도 털렸던 사안인데 촛불 이후 검찰에서 이런 것들이 기소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인데요. 3.7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 볼까요? 톱을 별도로 내세웠어요. 다 KTX 가지고 하는데 KTX 안 하고 경유차가 배출하는 블랙 카본이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지하철역 구내에서 더 많이 발견됐다. 허걱. 초미세먼지 2,500분의 1 크기야. 너무 작아. 뻔히 알고도 마실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지금 우리 상식적으로 지하철의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사 보니까 그 지하철 환풍구로 밖에 도로에 나쁜 공기가 안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환풍 구조가 잘못된 거네.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초미세먼지 너무 작아가지고 블랙카본이라는 물질은 백혈구, 폐, 간, 신장 등으로 들어와서 암과 신장병 등을 일으킨대요.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사고 언제든 날 수 있다. 점검 때 회선 바뀐 것도 몰랐다. KTX 기사 갑자기 뜬금없이 탁 들어와 있네요. 문 대통령 부끄럽고 민망하다. KTX 관련해서 낙하산 코레일 사장 사퇴하라 했는데 사퇴했습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 사퇴하셨는데 오랜만에 관직에 올라오셨는데 너무 짧게 날아가네요. 근데 이 양반 나가면서 한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철도 안전을 위한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 이러면서 공기업 선진화 이거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죠.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과 민영화 특히 이 위험 보수 등이 하청으로 넘어가면서 외주화돼 버렸잖아요. 민영화의 민영화죠. 상하 분리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그동안 방치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본다. 철도 공공성 민영화와 인력 감축 더 이상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남기고 표표히 떠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택시 기사분이 분신 사망하셨는데 이 공유 경제에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인데 카카오 카풀 택시 기사분들이 반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출퇴근 시간대 택시가 부족해서 사실 부족한 택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 택시 기사들 불만이 너무 커요 지금 그죠? 대안이 필요할 텐데 정권 규탄 집회까지 열겠다고 택시 기사들이 지금 벼르고 있어요. 문제는 대안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곧 시행한다는 거. 재선하셔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기범한테 문자로도 이런 얘기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문자 때문에 이게 증거가 너무 확실하잖아요. 대가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당히 위태로운 처지에 몰리고 있다. 또 여기 문자가 뉴스네요. 한국당에 은혜 보답하겠다라고 누가 보낼게요. 맞습니다. 한유총. 지금 쪼개기 후원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게 쪼개서 보내든 아니면 뭐 개인 명의로 보내든 이거는 이 양반들이 이미 법상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에 준용된다 해서 정치 목적의 후원금 기부가 금지되어 있는 대상이래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했든 개별적으로 했든 간에 이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따르면 좀 강하게 엄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원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이거 내용 하나만 볼까요? 자한당 최고 한유총 회원 모두 끝까지 은혜 보답하겠다. 왜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은혜 보답하겠다라고 한 문자가 자충수로 돌아올지 몰랐겠죠. 삼바 상장 유지 내일부터 거래 재개. 한꼭지로 MBC에서도 실었어요. 준비를 해서 이런 거를 좀 키우고 벌려야 이게 우리 국민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MBC가 알고 있구나. 확실히 MBC다. 뭐 이런 것들이 생길 텐데 그런 시청자 충성도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SBS 4.3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르나? KTX 톱으로 간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꼭지로 똑같아요. 다만 조금 더 앞에 있습니다. 삼바, 상장 유지 결정, 봐주기 비난도.
봐주기 비난이 있다는 것까지는 넣었는데 그나마 한 꼭지로 이렇게 처리했어요. 참 인색하네요, 언론들. 청와대 경제팀 비공개 회의에 사실상 부활시켰다. 경제 원톱 흔들릴라. 하도 흔드니까 자꾸 이제 비공개로 돌아가는 거죠. 선의가 악의 앞에서 이렇게 위축됩니다. 심사한 예산 뭔지 기억도 안 난다는 의원, 낭비되는 혈세. 비공개되는 국회. 주물딱 하더니 자기들 정작 지역구 예산만 챙겨왔어. 누구의 국회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식 현장 찾아 달래기 나선 민주당 이제 달래보겠다고 하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내 김정은 답방 사실상 무산된 거 아니냐. 북미 관계 진전이 먼저다. 그러니까 내놓은 카드가 지금 북쪽에는 없는 거죠.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마음을 좀 바꿔줘야 될 텐데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네요. 더 이상 뭐 쓸 수 있는 교섭자로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여태까지 더 이상 뭐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림이 없는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기사 국회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래서 살펴보니 카풀이 공유경제 차원에서 바람직한 부분이 있는데 위법 소지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더라 하는 우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기사인데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수사받는 판사가 블랙리스트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적절하냐. 이런 뉴스를 또 보면은 다시 생각이 나죠. 과연 이 삼바 기업심사위원회 위원들은 누구일까? 6명인데요. 6명이 누구일까? 삼성은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럼 가만 놔뒀을까? 어떻게 관리했을까? 그런 의혹을 제기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죠? 최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불법 사찰 지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를 받았대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그래서 보니까 이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라는 사람이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야. 그러니까 우병우 것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털어준 거야. 개판입니다. JTBC 뉴스룸. 그 와중에 또 6% 가까이 높아요. 뭐라고 큐시트를 짰나 봤더니 KTX 하나 둘셋네 꼭지 대통령 사과까지. 그리고 응답 마지노선을 지나고 있다. 어려워진 연내 답방. 어떤 변수가 있냐? 카드가 없다. 남쪽에서 줄 수 있는 카드도 없고 북쪽에서 보여줄 수 있는 카드도 없고 그냥 만나서 악수하는 건데 그 위험 부담은 너무 크고 반성 없었던 벼락 결산 예산 반도 못 쓴 SOC 사회 간접 자본을 증액시켰다. 아이고 외유성 출장 비판에도 외교 예산 15억을 또 늘렸다. 소소위에서 늘렸다. 기자도 없고 속기록도 없다. 누가 어떻게 해서 따냈는지 모른다. 욕먹어도 그래도 남는 장사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무작정 예산 확보 경쟁을 벌였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문자 많이 받고 있죠. 우리 지역구 예산 이렇게 땄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뭐 길이 생깁니다. 다리가 생깁니다. 막 요새 한참 문자 받으시죠. 그런가 하면 재미있는 게 KMS는 없지만 이렇게 태블릿 조작설 유죄받은 변희재 징역 2년 기사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태블릿 조작설을 제기했던 변희재 징역 2년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KMS에는 없잖아요. 근데 JTBC는 피해 당사자였던 만큼 세 꼭지, 무려 세 꼭지로 벌렸어요. 변희재가 사회 불신, 혼란을 키웠다. 알면서도 거짓말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전히 변희재의 미디어 워치는 꿋꿋하게 태극기 모욕 부대의 하나의 중심으로서 계속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촛불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의 촛불을 나누어서 다시 합쳐 들어야 할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호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